17년도에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여 제발 일어나서 유럽이나 영국교회를 살려주시오 하면서 눈물로 했던 삶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영국교회가 그렇게 무너졌고 그 단계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영국이 최초에 어디서부터 가면 경찰로부터 접근했답니다. 인권단체들이나 이 동성애 단체들이 경찰은 권력기관을 상징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경찰을 통해서 야금야금 합법화시키고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시켜주면서 경찰을 통해서 들어갔다. 그런데 한국은 어디서부터 들어갔느냐? 바로 군대를 통해서 이걸 똑같이 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 강의에 이런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이 군대를 통해서 우리나라 동성애를 사실상 오해시켰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2001년도 4월 달에 국가인권위법에 성적 지향이 기망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이 내용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 지향을 넣은 용어가 바로 지금 민간단체 임태훈이란 그분이 이걸 넣었다는 사실 우리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바로 5년 뒤에 2006년도 제가 유인물에 잘 나와 있습니다. 6월 달에 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지침을 공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방부는 국방부훈련 1932호를 개정해서 동성애자들이 군대 안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면 물론 군 장병들에게 성소수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게 1년에 2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적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가 자연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똑같이 영국과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성소수자 용어는 절대 합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2006년도에 욕 야카르트에서 동성애자들이 모여 용어가 바로 이 성소수자 용어인데 이걸 군대 안에서 처음으로 합법화시켰다는 시도입니다. 그러면서 2016년도에는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에 동성애 방지를 위해서 군행법 92조 6을 폐지를 주장하였고 지금까지도 이걸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가 동성애 합법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하면 많은 분들이 동성애 합법 국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도에 동성애 합법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합법 국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군행법 92조 6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안타깝게도 올해 내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92조 6을 거의 사실상 이제 폐지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동성애 합법 국가가 이제 명단 리스트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걸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2016년도 6월 달에 집총과 국기에 대한 경례, 특보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특정 종교, 이제는 이야기해도 되겠죠.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대체 복무를 하도록 허용하다가 2018년 11일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여호와의 증인의 대체 복무 기간이 36개월에서 너무 길다. 그래서 결국은 6개월을 줄일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특정 종교의 홍보기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오늘 우리 기자분들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교분리 위반입니다. 분명한 정교분리 위반입니다. 헌법 20조에 국가가 특정 종교에 대해서 정책을 옹호하는 표면 이거는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도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111명에 대해서 특정 종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만 무죄를 아예 대법원에서 2004년 이후에 처음으로 아예 무죄를 선고하는 이런 결과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베네수 사건은 결코 우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점차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에 트랜스젠더 수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트랜스젠더 비용이 3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이건 바로 뭐예요? 군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군대는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다 처리를 하거든요. 내가 트랜스젠더 되고 싶다? 그러면 군대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어서 도저히 안 됐다. 그럼 국가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엄청난 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더 심각한 것은 2019년, 즉 작년 3월 달에 남자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국가기관으로 처음으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2025년에 분명히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호주의 사례인데요. 지금 앞으로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할 때
이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으로 남자,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선택하도록 하게 될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처음으로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지금 무시무시한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는데 이제 성경은 자동스럽게 불법이 돼버리고 성경의 근원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급기야 이번에 베네수 사태를 보면서 더더욱더 심각한 것은 국방부의 태도와 이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기관과 인권에 잘못된 인권 개념에 속아가고 있는 우리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과 교회에 침묵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여준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삼키고 있으며 특히 우리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깊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랜스젠더 베니수 아사의 그걸 보면서 더 심각한 것은 국방부와 군 지휘관들의 태도입니다. 원래 지금 우리나라 군대는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문제는 심각한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질환을 낳기 때문에 병무 심사 과정에서 이게 있으면 아예 군대를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 무기를 다루는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못해서 군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번에 군인사법 베니수 하사가 전역하는 그날 1월 22일 날 국방부에서는 군인사법 54조에 있는 시행규칙을 고쳤습니다.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이제 트랜스젠더 복무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현 정부의 인권 중시하는 정책과 국가인권위의 압력, 특히 민간 사설단체인 군인권센터의 압력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되었고 또 특정 정당이 잘못된 정보를 우리 국민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 군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에 분명히 해가지고 트랜스젠더를 복무하지 못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23일 날 더 이상 미 연방대법원에서 트랜스젠더를 복무하지 못한다고 했는데도 일부 인권단체와 정의당에서는 미국도 트랜스젠더 복무할 수 있다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트랜스젠더 복무할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특히 군단장들이나 대대장들 이분들이 전적심사위원회에 베니수 하사가 복무할 수 있다라는 건의서까지 냈습니다. 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군단장이나 대대장들이 본래 지 목적에 맞지 않게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너 트랜스젠더 복무할 수 있어. 잘못된 호도된 진실을 베니수 하사에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규정과 방침에 의해서 지휘관은 되어져야 되는데도 온정과 사랑에 의해서 부하를 잘못된 사람으로 감싸는 바람에 이번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겁니다. 더 이상 여기서 저희들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기 계신 한국교회연합회 우리 목사님들과 또 특히 여기 모이신 우리 기자분들이 이 시대를 마지막 일꾼은 저는 사명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기사를 많이 써서 꼭 이 기사를 알려주시고 그래야 정말 한국교회가 또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